한국행을 원했던 탈북 청소년 9명,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돼서 결국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태가 라오스에 간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압송된 것이 확인됐다. 가장 큰 관심이 탈북 청소년들의 신변 안전 문제인데요. 북한이 라오스에서 압송한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좌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송환된 이후 23일 만입니다.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동무들을 중국 국경을 거쳐 그 이웃 나라로 비보벌경시켰구만요. 예. 남조선에서 중국에 수학여행을 온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요? 예. 그리고 엮었는 여행 중 몽땅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동무들이 어떻게 돼서 중국 단동에 있는 목사놈의 집에 모여 살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가 먼저 말해보겠어요?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그러자 승용차가 성력을 내서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나에게 무서워 말라, 널 도와주자고 그래. 나를 삼촌처럼 생각하면 돼. 하면서 나의 발목을 비틀어지고 차에 깡짜로 올려 태우려고 했습니다. 제3국에서 우리의 나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인신매매범이고 또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팔아가는 남조선 당국과 미국 정탐 모략가들의 철저한 하수인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국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동무들을 중국 국경을 거쳐 그 이웃 나라로 비보벌경시켰구만요. 예. 남조선에서 중국에 수학여행을 온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요? 예. 그리고 엮었는 여행 중 몽땅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동무들이 어떻게 돼서 중국 단동에 있는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가 먼저 말해보겠어요?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그러자 승용차가 성력을 내서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나에게 무서워 말라, 널 도와주자고 그래. 나를 삼촌처럼 생각하면 돼. 하면서 나의 발목을 비틀어지고 차에 깡짜로 올려 태우려고 했습니다. 부모님 애들을 이렇게 강짜로 저강자들이 이렇게 넘겨가지고 팔아먹고 중국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안기부 쪽으로. 아, 북한에서 그런 선물이 들어가요? 예. 그 애들이 이 한국을 빨리 알았다면 그 애들이 한국으로 빨리 오지 않았을까. 끌려가는 순간에도 한국 가는 줄 알고 정말 가방 메고 너무 즐겁게 나갔던. 차에 깡짜로 올려 태우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국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우리 원수님은 아이들을 무척 구하시고 또 인민들을 몹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꼭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실 거다. 선생님,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 불타는 소원을 동무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예, 어서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그 북한에서 그런 걸 많이 시켜가지고 얘들한테 이런 데를 많이 뉴스를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탈북 사람들도 좀 무섭게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그 애들은 이제 뭐 그게 다 끝나고 나게 되면 뭐 정치범으로 가든 뭐 그런 데로 가겠지.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북한에 가서 오래 있는 기간에 그렇게 그냥 받은 거로 내는 지금 현재 50부 지금 뭐다 깨끗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간다면 이제 저거 될거 다 물어본다면 그건 처리되는 걸 나아질 겁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중국 넘어와서 여기 한국에 어디서까지 말고 그 어버이 시령님께서 입구시는 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살았고 속아 살았구나. 그럼 북송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된 뒤에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정치범 교화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를 난 무조건 보내서 얘네는 소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처져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부류가 틀립니다. 이제
중국에서 생활하다 이제 체포된 사람과 탈북 가정에 체포된 사람은 틀리죠. 구글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정치범 아니면 사형당하고 그다음에 대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한 7년형을 받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떠날 때 그 극약을 갖고 떠났습니다. 독약을 갖고 떠났다고요? 약 이름이 뭐냐면 사이나라는 약이거든요. 잡힐 거면 이제 먹고 죽는 쪽이 낫기 때문에. 북한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북측은 이들의 여권을 급조해서 라오스 당국에 제시하고 경유지로 삼은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통과 비자까지 발급받아서 치밀한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라오스까지 보위부 요원들을 보내서 청소년들 9명 비행기값까지 물어가면서 왜 이렇게 돈을 써서 이런 작전을 했습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라오스 탈북 루트가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 남부를 거쳐서 라오스로 들어가서 태국을 거쳐 나오는 이 루트가 동남아 루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탈북자들이 거의 한 90% 100% 거의 대부분의 최근엔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이제 체제가 바뀐 이후에 탈북자들은 이제 총을 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강하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가장 주요한 탈북 루트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어렵고 백성들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데 탄단들에서 비행기로 벌써 했다는 건 체제 선전수단형이세요. 이 수용소나 지금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너무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교양 대상으로 지금 쓰자고 하고 있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옷이랑 갈아입히고 지금 모욕시켜서 지금 식당에 옥수라 먹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애들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뭐도 이렇게 뭐 울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 그 애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원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탈북 청소년 강제 송환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이 이렇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은 무슨 부담입니까? 그다 보고서 종이장에 불과한 건데. 혹시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벌받는가 안 받는가는 훗날에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매되는가에 따라서 남한을 가다가 딱 재배단을 인정되게 되면 나오지 못하고 지금부터 남조선 괴뢰들의 비열한 모략과 회유기만으로 해서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얼마 전에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온 김광혁 부부와의 국내외 기자회견 소식을 (2008년 5월에) 괴뢰들 관계에 넘어가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지난 9월 12일 아내와 아들과 함께 공화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광혁 부부가 남조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살게 되었던 강주시 강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시형 211동 103원만 넣고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의 손길이 와닿는지 구석마다 시퍼런 곰팡이가 끼어져 있는가 하면 사방에 거미줄이 늘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바닥에는 끔찍한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컬 찌는 악취까지 풍기었습니다. 김광혁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공화국에 오지 못하였는데 남쪽에 계신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나도 쳐도 아들도 더 이상 남조선에서 살려야 살 수 없습니다. 공화국 품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워하면서 제 결심이 확고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며 새 삶의 참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모여 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뒷부분이긴 한데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공개 처형을 하는 거거든요. 죽이는 건데 죽이지 않게 하려면 유엔 쪽에서 계속 북한 측에 압력을 이 사람들 신병이 어디에 있느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압력을 넣어야 적어도 생명만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중국만 협조해 준다면 사실 이렇게 라오스, 베트남, 태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외교부가 기존에 어떤 탈북자 정책을 썼는지 철저하게 재점검을 하고요. 이번에 해외에 있는 탈북자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참담한 외교적 실패입니다. 이런 외교적 실패가 어디서 기인한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면밀히 점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될지 종합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뭐 굳이 뭐 협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살 수 있게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예. 막 공안이 막 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중국 경찰이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지만 않으면 된다.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막 문제를 제기하면 이 아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안 죽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세계 10대 강국이니 뭐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 이 한반도 문제조차도 해결을 안 하려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다른 나라의 무상 원조주면 뭐예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언제 1, 2년 된 사람들이 모임이랑 가봐요. 막 가슴을 채요. 응?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수치스럽대요. 전 지구상에 200몇 개 나라가 있는데 제일 북한이 꼴찌고 제일 못 살잖아요. 언론이 자유가 없고 너무너무 인권이란 말조차도 모르고 인권 유린당하고 모두 말해요.